안녕하세요. 바람의 아두이노 세미나 강의자 김정현입니다. 좀 이번 차시 강의가 늦었는데, 네. 저도 요즘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좀 바빠지기도 했고 여러분도 이제 시험 기간이죠. 이제 그래서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그래갖고 서로 바쁘니까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은 대면을 좀 꾸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비대면으로 이렇게 네. 좀 핵심 내용을 좀 찝어먹고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드론 내용은 딱히 없고요. 이제 드론 쪽은 코드 열심히 짜시면 됩니다. 코드 열심히 짜시면 되고 이제 통신 쪽을 좀 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통신 쪽은 제가 저번에 이런 AN629를 드렸죠. 629 프로그램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회로도를 짜보라고 해드렸고 이제 아마 뭐 짜셨을 거예요. 그래서 막 많이 보내주셨어요. 잘 짜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PCB에 대충 배치까지 해보라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도터보드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제 PCB에 올리는 걸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PCB에 딱 올라가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끌어서 배치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배치를 요리조리 했죠. 근데 이제 배치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 선들로 이어져 있는 이 그 회로를 그려줘야 돼요. 트레이스를 그린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PCB 툴들의 여러 가지 버튼이 있죠. 첫 번째 트랙은 이렇게 하면 선이 그어져요. 선이 그어져서 네. 이거를 이용해서 사실 그리면 되거든요.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되는데 뭐 몇 가지 예쁜 규칙이 있어요. 뭐 이제 뭐 커브는 웬만하면 45도를 뭐 꺾어서 틀어라. 190도 틀지 말고 뭐 아니면 뭐 균일하게 예쁘게 유지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해보세요. 일단 짜서 네,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여기 이렇게 딱 붙어요. 그 조합될 수 있는 핀에 가면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쭉 누르고 네 이렇게 약간 뭐 올라가서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야겠네요.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딱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더 안 가는데 얘는 이 핀이 9번 핀이랑 붙으면 안 되는 핀이라서 그 프로그램이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다시 취소를 할게요. 얘는 여기부터 해야 되네요. 그럼 뭐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사실 이런 수준이면 이 칩 배치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저거 막 해볼게요. 근데 뭐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예쁘게 해야겠죠. 이렇게 해서 딱 붙고 이제 ESC 누르고 이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아다리를 맞춰줄 수도 있고 네.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뭐 끌거나 그렇게 조정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패드라 그래요. 그래서 얘는 딱 누르면 이렇게 패드가 찍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2D, 3D 뷰가 있다고 알려드렸죠. 3D 뷰 눌러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. 그래서 위층에 구멍이 뚫리고 이걸 밑으로 가면 밑에도 구멍이 뚫리죠. 그래서 이제 보통은 부품을 뭐 꼽고 납땜하는 데 써요. 그런 큰 부품들을 꼽고 납땜할 때 쓰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얘는 비아인데 비아는 뭐냐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얘도 약 조그만 구멍이 생기거든요. 찍어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 완전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생겼죠. 얘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뚫려 있어요.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뜨는 PCB는 딱 층이 위랑 아래밖에 없는 2층 PCB인데 위랑 아래 배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다시 PCB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걸 다 삭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RXP 선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뺑 돌기에는 얘가 막고 있다. 그러면요. 그 RXP에서 어지간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를 여기서 끊고요. 그 다음에 BR을 이렇게 딱 해주면 이 RXP로 되죠. 이제 이게 밑면으로 뚫렸다 그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면 지금 연필이 탑 레이어에 가 있고 탑, 바텀, 탑 실크, 바텀 실크 이렇게 돼 있죠. 나머지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거고요. 그래서 탑 레이어가 윗면의 회로 구리를 그리는 윗면의 트레이스, 바텀 레이어 파란색이 이제 아랫면의 뒷면의 트레이스. 그다음에 탑 실크, 바텀 실크는 이제 하얀색으로 되는 이 그냥 회로 그 전기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이 하얀색 그거를 실크라고 하거든요. 표시용. 그래서 그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봅시다. 우리가 윗면에서 아랫면으로 보낼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 바텀이 그 연필이 되게 해준 다음에 다시 뭐 얘를 찍고 바텀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횡단을 한 다음에 다시 바텀에서 비아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탑으로 오면 뭐야 이거 눈을 없앴네요. 탑 레이어로 편집을 딱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지 이게 갈 수 있죠. 무난하게.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.
왜 이렇게 되냐? 네,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가지니까 네, 이거는 이제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안 이쁘겠죠. 이거 뭐 나중에 조정을 해야겠죠. 다시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이렇게 층간을 이렇게 비하를 통해서 횡단을 할 수 있다. 차원을 이동시켜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는 글자 쓰는 건데 얘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. 지금 저는 구리로 글씨를 쓴 거고요. 이제 우리는 전기가 안 흐르게 그냥 하고 싶으니까 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싶다. 그러면 탑실크 가셔서 이러면 윗면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지겠죠. 그래서 뭐 이름 새기고 싶다. 정현 하면 뭐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. 그럼 PCB에 이름이 새겨져요.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을 그리는 이런 애가 지금 실크가 아니고 탑으로 다시 갈게요. 그래서 이렇게 뭐 그 타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막 되죠. 그래서 타원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똑같이 전기가 흐르는 애고요. 얘도 트레이스고요. 그다음에 얘는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얘도 뭐 이제 이런 원으로 횡단하는 애들한테 필요하겠죠. 그다음에 네 아크서클 얘도 그리고 원 그 뭐 호 원 다 있었죠.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움직이는 애예요. 움직이는 애고 그 뭐 찍고 움직이는 애고 그다음에 홀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구멍이에요. 그냥 얘는 패드랑 비하는 전기가 좀 흘렀는데 얘는 그냥 뻥 뚫어요. 아마 나사 꼽을 때 쓰겠죠. 그다음에 이미지는 뭐 쓸 일이 있을까요? 그 로고를 새기고 싶으면 쓰면 되는데 우리가 로고 굳이 새기고 싶으신 분들은 시크레이어에 흑백 이미지 같은 거 하면 씌워질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그 캔버스 오리진을 옮기는 건데 우리가 뭐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좌표를 맞추는 건데 좌표 원점을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그 각도 얘기하는 애죠. 각도 근데 얘는 뭐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각도 측정일 거예요. 측정일 거고 그 다음에 네 코퍼 에어리어는 이제 이제 코퍼 에어리어는 뭐 이제 그 그라운드 메탈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우리 AN629 보면 이제 그라운드 메탈 다 채우라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. 저 코퍼 에어리어 선택하시고 GND를 채울 거예요. GND 하시고 예를 들어서 기판이 뭐 기판 전체를 선택을 해봅시다. 하나 하고 다 선택했으면 ESC 하면 이렇게 다 채워지죠. 이제 근데 GND가 갈 수 없는 곳은 채워지지 않아요.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순수 채우신다던가 GND를 만들어서 채우신다던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제 수정을 해야겠다 이러면 이런 쿠퍼 에어리어 그거를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쿠퍼 에어리어 뭐 리빌드 셀렉티드 리빌드 올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채우시고 뭐 그 매니징도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뭐 그 뭐냐 뭐 클리어런스 이격 간격 있죠. 이런 이격 간격도 조정할 수 있고 이제 우리 AN629 보면 이격 간격 얘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. 뭐 보면 네, 뭐 그 트레이스와 GND 메탈 사이에 최소 0.5mm 간격이 있어야 됩니까? 그럼 우리는 이런 것도 클리어런스도 맞춰줘야겠죠. 이게 이제 네,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.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띄워줘요. 이 부분은 이제 안 되니까 빠진 건데 다시 이렇게 뭐 좀 더 넓히고 다시 리빌드를 하면 아마 살아날 거예요. 살아날 거고.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네요. 네, 좀 넓히면 다시 채워줘요. 채울 수 있는 부분은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메탈리제이션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솔드 레저는 그냥 이렇게 그 GND 이렇게 그냥 본인이 강제로 채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엔터하면 이렇게 강제로 채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디멘션은 그냥 이거 측정하는 걸 거예요. 측정하는 거고, 네, 측정 이렇게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얘를 굳이 뭐 그 할 수 있어요. 이걸 이렇게 시크레이어 바꿔주면 얘가 이제 시크로 뜰 거예요. 근데 굳이 라는 느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그 렉트도 그릴 수도 있어요. 렉트를 그리고 이것도 선택하고 싶은 레이어에 그리면 그려지겠죠.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그룹 언그룹 이거는 뭐 그룹이고 이건 이제 뭐 도큐ment 선택인데 놔두시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되거든요. 이게 이제 친절하게 돼 있잖아요. 우리는 이 칩 부분만 우리 그 헤더로 바꿔져 있는 거고 그래서 부품만 이제 배치한 부품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체크리스트 한번 보면 네, 뭐 가깝습니까? 2, 3번은 우리랑 제외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배치할 때 가깝게 하라네요. 그 다음에 서머 스트랩은 이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캐패시터 앞에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비어있는 이 스트랩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아마 서머 스트랩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대전류가 흐르는 캐패시터니까 좀 열 전도를 좀 막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선택을 해서 날려주시게 그렇게 그리시는데 아마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건데 한번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네, 뭐 수직 그 인덕터로 수직으로 잘 맞춰주라네요. TX 그거랑 경로랑, 그 다음에 뭐 그 클리어런스가 0.5mm인지 그 푸어 사이에, 그 다음에 뭐 각감지 거리 잘 맞추고, 이제 그 노출되는 패드 풋프린트가 뭐 많은 비아를 사용합니까?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네, 뭐 이런 이제 이 초록색 그 점들이 비아예요 우리한테 지금. 그래서 이런 비아를 짜라락 이렇게 이렇게 약간 여기 그라운드 부분에 이렇게 그 성처럼 이렇게 둘러싸있죠, 이렇게 쫙 붙어서. 그래서 이런 비아 커튼을 이제 촘촘하게 해줘라, 이렇게 패드에도 빼먹지 말고. 이렇게 네, 그거를 잘 했냐, 그것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크리스탈이 가능한 RC, 이거는 이제 저희 도토보드랑 분리돼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. 10번 11번은. 그 다음에 GND 금속화가 RF 섹션, 그러니까 저희 이 RF 부분에 최대한 많이 그라운드를 잘 채워달라고 하네요. 그 다음에 13번은 매칭 네트워크 하드넷 레이어 영역이 GND 금속으로 채워져 있고, 이 영역에서 배선 및 라우팅이 되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가 지금 이 그림도 보면 다 빨간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그 밑에 레이어, 그러니까 이 바텀 레이어를 최대한 쓰지 말아라. 여기 바텀 레이어는 다 그냥 그라운드로 채워버려라. 그라운드로 최대한 다 채워버려서 최대한 뭔가 배선 같은 게 지나가지 않게 하라, 그런 말이겠죠.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최대한 이 그 탑 레이어에 RF 배선이 갔으면 그 그라운드는 최소화하라, 아니면 할 거면 피해서 하던가, 그런 말이고요. 그 다음에 네, 그 GND 금속 가장자리가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가 그 비아로 짜라라 커튼으로 닫혀 있고, 그 다음에 비아 거리가 임계 고조파 주파수의 람다 10 미만이다. 이거는 이제 저희 주파수의 파장 길이에 뭔가를 맞춰서 약간 유도 같은 걸 방지하는, 약간 뭐 차폐를 하는 커튼인 것 같아요. 그걸 잘 맞춰주라는 것 같은데, 이거 이론적인 거는 조금 저도 알아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도 이건 애매한데 네, 그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네, 마지막에 이제 SMD 커넥터, SMA 커넥터 연결하는데 50옴 접지된 동일 평면 라인, 그러니까 같은 평면 같은 탑 레이어에서 이제 이 부분 CC1에서 TX로 가는 이 트레이스에 50옴 임피던스를 맞추라, 그 말이에요. 50옴 임피던스를 맞추는 건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두께를 50옴 수치가 나오게 해주면 되거든요. 이제 뭐 저희의 PCB를 잘 보면 이 그림은, 이 계산기는 그 구글에서 JLC PCB 임피던스 카큘레이션 치면 나와요. 카큘레이터 치면 나오는데, 저희는 이제 임피던스로 트레이스 위스, 그러니까 그 우리는 임피던스 맞추고 싶은 임피던스를 있으니까 이걸 넣으면 몇 미리가 하게 하냐, 이 말인데 우리는 50mm를 맞추고 싶죠. 그 다음에 4레이어고 티크니스 1.6 다 기본으로 놔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을 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듯이 이제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, 이 층의 뭐 유전율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갈리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실 계산된 수치를 쓰면 돼요. 우리가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PCB 그 계층 종류 중에 JLC 7628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, 11.55mm가 나오잖아요. 그럼 이 그 특정 그 CC1에서 TX 안테나로 가는 걸 이제 11.55mm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11.55mm는 그냥 네, 치면 나와요. 구글에 환산하면 나와요. 그 0.29337mm라네요. 그러면 그냥 이거를 네, 이렇게 그냥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거다 하면은 여기서 그냥 미스 맞춰주시면 돼요. 얼마야? 0.29337 0.29337 야, 이렇게 네, 바뀌죠. 이렇게 위스로 맞춰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네,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계산도 이렇게 그냥 넣으면 그거 그 트레이스의 위스만 맞춰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네, 이것도 트레이스 길이를 좀 맞춰 달라네요. 그래서 그렇게 네, 해주시면 됩니다. 18번은 CC1 내용이고요. CC1은 제가 그 피드백에 알려드렸죠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렇게 한번 쫙 그려서 이것도 저장해 보시면서 한번 저한테 해보시고 네,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. 찍어서.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다시 이렇게 트레이스를 그린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, 그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,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디스코드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
이게 최소 제작하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좀 비싼 페덱스를 써도 3, 4일이 걸려요.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넉넉하게 배송 시간 제작 시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전시회가 11월 중순이니까 얼추 최대한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. 이제 이렇게 스크린샷 보내드리면 제가 체크 한번 하고 주문하는 거 도와드릴게요. 그러면 듣는 거나 수고하셨습니다.